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밤의 즐거움 더 퀴즈 라이브 퀴즈 비타민 배예지입니다. 오늘도 댓글로 마구마구 환영해주시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신나는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볼까요? 어제 경품이 정말 빠방했습니다. 어제 경품 많이 받으신 분들 오늘도 당연히 출첵해주셨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부러워요. 어제 많이 받으셨나요? 받으신 분들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꼭 상금 받아서 우리도 한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보자고요. 자, 10월 10일 오늘은요, 지난 8월부터 우리가 함께했던 위메프가 10데이 기념으로 랜덤 포인트 쿠폰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상금 못 받으셨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포인트 빵빵하게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88데이, 99데이, 10데이 쭉쭉 우리 덕키라와 함께해요, 위메프. 자, 위메프 10데이는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대박 할인 찬스 기간인데요. 우리 덕큐라와 함께 문제도 푸시고 랜덤 포인트 받으셔서 10일이 끝나기 전에 남은 2시간 동안 신나게 위메프에서 쇼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메프 랜덤 포인트 어떻게 받냐고요? 오늘 중간에 덕퀴즈 스페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 해당 문제를 맞추신 정답자분들 중에 총 10,000분을 추첨해서 이 포인트를 드릴 예정이고요. 랜덤 포인트는 1010포인트부터 최대 10,000포인트까지 총 10,000분께 랜덤으로 추첨되어서 포인트가 돌아간다고 하니까요. 포인트를 받으시면 오늘 밤 자정 전에 위메프에 꼭 등록을 해주세요. 그래야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또 포인트는 등록 후에 하루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덕키와 함께 문제도 풀고 위메프 포인트도 받고 쿠폰 등록도 하고 2시간 동안 폭풍 쇼핑도 해주시면 하루가 쑥 간다는 거.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진짜 큰 경품을 말씀 안 드릴 뻔했네요. 위메프 랜덤 포인트 등록 후에 사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 이벤트가 또 추가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랜덤 포인트 등록 후에 사용한 유저 중에 딱 한 명을 뽑아서 100만 포인트, 100만 위메프 포인트를 또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박이죠, 여러분? 10,000포인트면 10,000원인데, 그쵸? 10,000포인트면 10,000원인데, 100만 포인트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오늘 꼭 랜덤 포인트 받으셔서 위메프에서 즐거운 쇼핑도 하시고요. 100만 포인트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더 퀴즈 라이브의 상금은 200만 캐시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문제 풀러 가볼까요? 1번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1번. 2015년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명대사를 담긴 영화 제목은 킹스맨, 왓썸맨, 호빵맨, 매너 메이크스 맨.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 영화는 주인공 콜린 퍼스의 대사인데요. 또 이 영화로 중년 남자의 수트 역사를 새로 썼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죠. 이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보고 있으면요. 박준영 씨나 뭐 얼굴이 빵빵한 히어로가 생각나실 것 같은데 둘 다 아니고요. 중후한 매력을 풍겼던 콜린 퍼스가 나왔던 영화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은 킹스맨입니다. Manner makes man 하면서 팍팍팍 해서 이렇게 팍팍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영화는 안타깝게도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아서 좀 잔인한 영화잖아요. 아마 덕큐라 우리 가족분들 중에 우리 애기들 분들 중에 또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나중에 커서 꼭 킹스맨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잔인한 장면도 있는데 좀 위트 있는 장면도 많이 나오니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는 영화거든요. 와, 35,543분이 맞춰주셨습니다. 와, 킹스맨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2번. 풍요의 달 10월과 임신 10개월을 뜻하는 의미로 오늘은 땡땡땡의 날이다. 임산부, 유치원, 직장인. 오늘은 위메프 1010데이 10데이 특집이라고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념일이기도 하죠. 이날은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출산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은 모자보건법에 의거해서 제정된 날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신을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라고 합니다. 배혜지 누나의 날, 솔로의 날 막 하시는데 오늘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 임산부 먼저
그쵸? 버스에서 임산부 자리를 비워둡시다 하시네요. 잊지 마시고 꼭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3221분이 맞춰주셨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덕퀴즈 라이브 3번. 2017년에 강타했던 101 박지훈의 유행어로 손동자가 함께하는 말은 내 전두엽에 짜잔, 내 측두엽에 짜잔, 내 마음속에 짜잔. 여러분, 101 문제가 나왔습니다. 101은요,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탁된 11명이 한 그룹이 돼서요, 한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인데요. 저도 열심히 봤어요. 그 서바이벌에서 최종 2위를 했던 박지훈 군의 유행어죠. 작년 한 해 이 유행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자, 과연 이 유행어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내 마음속에 저장입니다. 내 마음속에 짜잔. 죄송해요. 아니, 저도 노력해서 했는데 저기서 작가님이 너무 크게 웃으니까 때려주고 싶네. 자, 이 마음속, 이 유행어 여러분 모두 다 아시죠? 유행어는 내 마음속에 저장이지만 많이 되게 패러디가 많이 됐잖아요. 내 위 속에 저장, 내 뱃속에 저장, 이런 거 있었죠. 아, 진짜 이 박지훈 잘생긴 외모에 또 귀여운 애교까지 더해져서 이 유행어 한 번 본 사람은 있어도 또 한 번 본 사람이 못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인기를 많이 끌었죠. 여러분, 죄송해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덕퀴즈 랩의 4번. 속담 굴러온 땡이 박힌 땡 뺀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돈, 돌, 동. 이 문제 진짜 쉽죠, 여러분? 이 문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웬 떡이냐 싶은 문제. 바로 그냥 맞추라고 드리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이거 그냥 딱 보면 딱 요건데, 과연 몇 분이 맞추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돌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죠. 와, 역시 26,341분이 맞춰주셨습니다. 원래 자리하고 있던 사람들보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훨씬 빛을 발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또 이와 반대되는 속담으로는 구관이 명관이다 정도가 있겠죠. 나중 사람을 겪어봐야 먼저 사람이 좋은 걸 깨닫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뚜둥뚜둥. 이제 다음 문제는요, 위메프 랜덤 포인트를 받아가실 수 있는 덕퀴즈 스페셜 문제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10,000명을 추첨해서 포인트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정답 꼭 맞추시길 바랄게요. 문제 주세요. 덕퀴즈 스페셜. 다음 중 위메프 10대 기간에 판매하는 상품의 최저가는 10원, 반값, 특가. 이거는 정답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제에 나와 있네요. 오늘 덕퀴즈 스페셜 문제를 풀고 또 경품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위메프 랜덤 포인트 넉넉히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상품의 최저가일 것 같은 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10대입니다. 자, 정답 바로 확인할게요. 정답은 10원입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얼마가 당첨됐는지 퀴즈 끝나고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26,552분이 맞춰주셨는데, 이분 중 10,000분을 추첨해서 포인트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은 앱 내에서 받은 선물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쿠폰을 위메프에 가서 등록 후에 사용하시면 100만 포인트에 당첨되실 수 있는 추가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가 되니까요. 꼭 잊지 말고 등록하세요. 100만 포인트 당첨자는 위메프에서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받으셨나요? 예, 받으셨대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덕퀴즈 라이브 5번. 일제강점기 시절 도쿄에서 일본 왕을 향해 폭탄을 던진 사람의 이름은 유관순, 세종대왕, 이봉창. 한 분은 어제의 주인공이신 분이셨고요. 또 한 분은 대한민국 만세를 열심히 외치셨던 여성 독립운동가시죠. 오늘은 이 문제의 주인공이 독립을 위해 힘쓰다 서거하신 지 86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의롭고 또 고마우신 분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이봉창입니다. 86년 전 오늘인 1932년 10월 10일은 도쿄에서 일왕 히로히토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의 서거일이라고 하네요. 선생님, 저는 영원한 쾌락을 영위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의거를 떠나기 전에 김구 선생님을 만나서 이봉창 의사가 남긴 말이라고 하네요. 비록 폭탄으로 일왕을 맞추진 못했지만 여러 나라에 조선이 독립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24,218분이 맞춰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학교에서 1학기 때 배웠대요. 우와, 학교에서 배운 것도 기억하고 문제도 푸시고. 와, 잘했네요. 자, 다음 문제 그럼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는요. OX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6번. 북한 회화 장르 조선화는 국어사전에 동양화의 북한어라고 표기되어 있다. OX. 조선화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수법을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추상적인 작품보다 사실적인 묘사와 채색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선명하고 간결한 작품들이 많은 거겠죠. 동양화의 맥을 이어왔지만 채색과 서양화적 기법이 가미된 독특한 양식의 조선화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을까요?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X입니다. 우리나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의 조선화는 한국화의 북한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국어사전의 한국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특한 화법으로 그린 수묵화와 채색화 따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화와 조선화가 특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두 그림 모두 동양화의 종류 중 하나겠죠? 1433분이 맞춰주셨네요. 이번 문제 반반으로 조금 갈렸었네요. 또 틀리신 분들, 어렵다, 짜증난다 하지 마시고, 하트 쓰시고 우리 같이 다음 문제 풀어봐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더 퀴즈 라이브 7번. 다음 중 교향곡, 비창을 만든 음악가는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슈만. 비창은 프랑스어로 비장한, 감동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비창 교향곡을 만든 이 주인공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 한때 장송곡을 만들고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1893년 비창 교향곡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차이코프스키입니다. 1번 베토벤이랑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요. 베토벤의 비창은 피아노 독주곡으로 굉장히 서정적인 느낌으로 시작하는 곡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그 곡이 베토벤의 곡이고요. 1798년 베토벤 나이 28살에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더 퀴즈 라이브 8번. 프로이트는 삶의 본능을 에로스라고 불렀다. 죽음의 본능은 뭐라고 불렀을까? 히프노스, 타노스, 타나토스. 프로이트는 칼 구스타프 융과 함께 세상의 정신의학과 심리학을 널리 알린 심리학자죠. 프로이트가 죽음의 본능을 이렇게 부르기 전에 이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죽음을 의인화한 신의 이름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프로이트가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온 이름일 것이라 추측하는 죽음의 본능을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타나토스입니다. 보기의 히프노스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잠의 신이라고 불렸는데 사람이 죽을 때 이 잠의 신인 히프노스와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가 함께 죽은 자의 혼을 운반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노스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마블사의 어벤져스 시리즈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악당을 이야기하죠. 타노스와 헷갈리신 분들 한 3,000분 정도 계셨네요. 아쉽습니다. 자, 정답은 타나토스였습니다. 다음 문제 해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9번. 속시식물의 잎을 구성하는 3요소. 잎자리, 잎몸, 그리고 요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떡잎, 턱잎, 잎머리. 타겹이라고도 불리는 이 잎은요, 잎자루의 아랫부분에 돌출되어 있는 잎으로 보통 쌍으로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이 잎은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요. 식물을 지탱하는 기능도 할 뿐만 아니라 가시로 자라날 경우에는 동물로부터 자식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은 턱잎입니다. 속시식물의 잎을 구성하는 3요소는 잎자루, 잎몸, 그리고 턱잎이었습니다. 이 턱잎의 종류에는요, 보통 잎처럼 생긴 것부터 가시 모양, 덩굴손, 선모, 비늘 모양 또는 가는 실처럼 생긴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엽이라고 불리는 떡잎은 씨앗의 속에 있는 배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온 잎을 뜻한다고 합니다. 와, 드디어 우승자를 가릴 파이널 문제가 나가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더 퀴즈 라이브 파이널. 땡땡하다는 보드랍고 연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빈칸은 연두, 만만, 실팍.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드랍고 연하다. 이 말을 듣고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탱글탱글한 순두부가 떠오르는데 이 단어는 이런 음식을 표현할 때도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만만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저도 이 말 처음 들어보는데 만만하다는 원래 뭔가를 쉽게 볼 때 야, 너 만만하다 뭐 이렇게 뭔가를 쉽게 대할 때 쓰는 말이라고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연하고 보드랍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대요. 순두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순두부도 만만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연두 많이 선택해 주셨는데요. 뭐 연두해요 연두해요 요거 노래 많이 생각나셨죠? PPL 아닙니다, 여러분. 요게 그래서 좀 부드러운 느낌을 줘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셨나봐요. 정답은 만만하다였습니다. 자, 과연 몇 명의 위너가 몇 캐시를 얼마나 가져가게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 국밥너님, 야한님, 핫뚜비뚜님, 덕휘라면님, 준HH1234님을 포함해서 총 283분께서 7067캐시씩 가져가시게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문제 풀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캐시보다 좀 위메프 랜덤 포인트 금액에 더 집중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받은 선물함에 가시면은 꼭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얼마나 받으셨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그 문제 푸신 분들 중에 10,000명을 추첨해서 포인트 드렸으니까 그 10,000분들 꼭 가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데이, 위메프 10데이 특가 품목 구매 시간이 2시간 정도 남았으니까요. 방송 끝나시면 얼른 사용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초특가 판매 시간이 2시간 남았다고요? 얼른 캐시 받고 또 위메프 가고 싶으시다면 뭐 빨리 끊어라 라는 분들 또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나가셔도 캐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위메프 구매하러 가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나가시고요. 끝까지 저와 함께 소통해 주시는 분들은 또 감사한 많은 분들 또 계십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아방이 오너님, 혜지 누나 제발 불러주세요. 아까 계속 올려주셨죠? 삼행시 다리님 댓글 좀 읽어줘요. 알겠습니다. 효휴님, 덕희라님, 또 슈조이님. 아유, 3문제만 더 맞췄어도 우승인데 아쉽네요. 저도 오늘 마지막 3개 문제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뭐지? 했습니다. 국민 첫사랑 배혜지! 오늘 혜지 이쁘다. 우와, 감사합니다. 오, 이런 닉네임 좋아요. 웰와 hen뱅타님, 임석종님, 하나요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메프 포인트 팝업으로는 100명이라고 나갔지만 사실은 10,000명에게 모두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여러분, 팝업 내용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100명이 아니라 10,000명에게 포인트가 모두 지급이 됐습니다. 하나요님, 이쁜 언니 봐주세요. 네, 봤습니다. 소미더 어머님님, 또 가필드님, 보오라님, 피디님 불러줘요 하셨네요. 아이디가 피디님이시네요. 설향님, 그다음에 앤디선님, 혜지 수고했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아마존에 사는 존님, 여기 계시다고. 네, 반갑습니다. 혜지님, 요즘 옷 어떻게 입나요? 우쭈쭈를 줄게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온별 옷차림이라고 해서 그 인기 검색어에 떠 있더라고요. 기온에 따라서 옷차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뭐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이 6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오늘 아침보다도 훨씬 기온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저는 뭘 가져왔냐면 저기 있는데 머플러도 오늘 하고 왔고요. 그리고 두꺼운 조금 도톰한 외투 있죠. 도톰한 외투를 입었어요. 약간 반 코트를 입었거든요. 요즘 옷 입기 애매하대요. 금쪽 같은 난님이. 그죠? 갓혜진님, 꽈잠 입자. 와우. 그러네요. 꽈잠 좋네요. 꽈잠에다가 안에 약간 후드 있죠. 후드 괜찮고 또 안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 집업 후드 입으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재님, 날씨가 쌀쌀해요. 혜지님, 감기 조심해요 하셨네요. 혜지바라기님, 목도리 하셨네요. 네, 저 목감기 걸릴까봐 또 해놨습니다. 내일 날씨랑에 나오나요? 네, 내일도 나오겠죠.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금희님도 계시네요. 또셔나님, 혜지님 주말에도 춥나요 하셨네요. 그래도 내일 낮에는 조금 오늘 낮보다는 기온이 오르긴 하지만 주말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요. 기온이 한 자릿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챙겨 입으세요. 감기 걸리신 분들 많네요. 빛공주님, 덕키라 최고님, 용사구님, 쓸쓸한 손오공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즈나님, 왜 안 끝나요?
놀고 싶어서 안 끝내요. 자, 여러분, 내일은요, 음식을 주제로 퀴즈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손! 저네요, 저도 내일 한번 재밌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는 그럼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도 안 끝냈더니 댓글창을 꺼버리셨네요. 자, 여러분, 제가 댓글 많이 읽어드리고 싶은데 작가님이 댓글을 꺼버렸어요. 자, 여러분,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많이 읽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